안녕하세요. 일가루 경매의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경매 물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위반 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하고 현황하고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경매 사건 먼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62,129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631-1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69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약 167평입니다. 감정가는 12억 7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지금 반값 금액인 6억 2,300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5년 1월 14일인데요. 이 물건이 지금 현재 반값으로 떨어진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위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경매 목적물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으로는 이렇게 상가주택이 혼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인근으로는 이렇게 동백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의 노선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요. 도로 교통망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IC와 인접해 있다 보니까 인근 지역으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역인데요. 동백동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임차 수요는 받쳐주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매 목적물의 사진을 보니까 건물 외부는 좀 노후돼 보이기는 합니다. 2008년도의 건물이고요. 건물 외관을 봐도 좀 노후된 그런 느낌은 나는 건물인 것 같아요. 아마 낙찰을 받는다면 수리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건물의 측면의 모습입니다. 인근에는 이렇게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1층 복도입니다. 1층 복도를 보니까 지금 문이 3개 정도가 보이는데요. 이따가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01호의 현관문이고요. 102호, 103호, 105호 이렇게 4개의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104호의 편말은 없고 105호를 사용을 하셨네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 호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에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이 호실당 1개씩 배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용도실이 2개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201호의 사진, 202호의 사진입니다. 3층 같은 경우에도 301호와 302호 2개 호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3층도 이렇게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301호, 302호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표시된 부분은 제시의 물건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4층에 별도로 증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4층도 지금 현황상 보면 두 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마 이 니은번은 지금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4층에 2개 호실로 사용하는 문의 현관문인데요. 4층 401호와 402호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의 물건으로 매각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증축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4층에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네요. 네, 건물의 측면은 이렇게 되죠. 건물 출입문의 사진입니다. 네, 우편함은 이렇게 6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건 장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 도면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1층에는 101호부터 105호까지 총 4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는 201호와 202호 이렇게 2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1호, 302호, 3층도 2개 호실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 사진에서 봤듯이 2층과 3층은 이렇게 창고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구를 보니까 보일러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옥탑층에는 지금 두 가구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반을 한 위반 건축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도록 할게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지금 위반 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인데요. 가구 수를 보니까 6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사진에서 봤듯이 1층에 4개, 2층에 2개, 3층에 2개, 그리고 4층에 2개의 호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진상 호실을 합쳐보면 총 10개의 호실이 나옵니다. 어쨌든 현황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호실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대수선 불법 쪼개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경매가 끝나고 나면 누군가가 민원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건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1층에는 두 가구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에도 두 가구, 두 가구 이렇게 총 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4층의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4층 부분은 나중에 준공을 받은 후에 증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일반 건축물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4층을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경매 입찰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은 확실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입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과 유사한 용인에 있는 위반 건축물이 낙찰이 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를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8억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아간 이력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참조해서 입찰을 검토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다면 이행 강제금은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건물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해서 입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건물이 1층에 원룸이 4개가 있고요. 2층에 투룸 2개, 3층에 투룸 2개가 있는데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세로 등록된 매물을 보니까 1층 같은 경우에 보증금 500에 월세 45만 원에 광고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부의 면적은 10평 정도 되는데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도 아마 1층에 한 개 호실당 원룸이 한 10평 조금 안 되는 그런 규격으로 예상이 됩니다. 2층과 3층이 투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75만 원 정도가 지금 네이버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면적은 16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평 후반대 정도 돼 보이는 투룸 건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과 유사하게 월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장 시세 조사는 네이버로 1차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현장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정확한 시세를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대략적으로 월세를 보니깐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원룸 4개로 되어 있으면요. 월세는 180만 원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투룸 같은 경우에는 월세 75만 원 잡으면 총 4가구 300만 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옥탑층에 2개 호실이 있었는데요. 그 2개 호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월세 1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월세는 58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 월세 금액이면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주택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다면 이행강제금으로 얼마 정도가 발생을 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자체 얘기를 해도 특별한 내용은 듣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인근 중개 사무소라든지 인근의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대략적으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근저당권 설정일이 말소기준 권리이고요. 2008년 4월 30일 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전부 다 소멸되는 권리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네, 임차인의 현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소기준 권리가 2008년 4월 30일이었는데요.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부 다 대항력이 없어서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이고요. 지금 임차인은 총 12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아마 동거인까지 포함을 하면 지금 전부 만실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2명이 지금 전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외국인은 외국인 체류사실 확인서를 가까운 지자체에서 발급을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면 내국인이 어떤 분이 전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경매 입찰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경매 정보이상 있는 내용만 보지 말고 외국인 체류사실 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을 꼭 확인을 해보고 입찰을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노후되는 건물로 낙찰 후 일부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2008년도식 건물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엔 낙찰받고 내부를 들어가면 이런저런 수리는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집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낙찰을 받고 나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찰 전부터 확실하게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입찰을 들어가기를 바라겠고요. 사실은 이행 강제금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인근의 부동산이나 인근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아마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이 얼마 정도 이행 강제금이 나온다더라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최저가로 봤을 때는 2억 6,300만 원이니까 수익률은 상당히 괜찮은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물건은 권리상의 하자는 특별하게 없지만 위반건축물에 따른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인을 해보고 입찰을 검토해야 되는 물건이고요. 오늘 제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